자, 2017년도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과목 물류관리론이고요. 자, 그리고 설명 항상 듣기 전에 제가 항상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풀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설은 뭐 안 보시고 들어오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해설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일단 반드시 시간 재고 푸셔가지고 뭐 틀려도 좋죠. 어차피 지금 2016년도 거부터 푸셨으니까 2회차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의만 들으셔서는 안 돼요.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의만 이제 여러 번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의는 정말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풀고 아웃풋을 계속 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1번 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적유통과 구분되는 물류는 마케팅의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 뭐 잘못된 문제가 없고요. 2번 물류 합리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은 물류 합리화라고 한다면 결국 물류비 절감이랑 고객 서비스 향상 그 두 개의 상충관계 있는 두 개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물류비 절감은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소매 물가와 도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자, 물류 합리화는 상류 합리화에 기여하며 당연히 상물 분리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상물 분리는 지향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각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 규모의 증가를 유도한다. 틀린 문제 없고요. 자, 물리적 흐름의 관점에서 물류관리의 목표는 뭐죠? 보통 이제 물류관리의 목표는 물류를 합리화해가지고 비용을 절감시키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동 투입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굳이 물류관리사 공부를 안 했더라도 약간 이상한 거죠. 물류관리를 하는데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노동 투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혹시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류관리의 목표 자체를 이걸로 두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물류관리의 목표는 물류 합리화를 통한 비용의 감소와 고객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둘은 상충된 관계지만 이걸 잘 조화롭게 헤쳐가 나가는 게 물류관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 투입을 증가시킨다. 좀 애매한 문장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물류관리의 진화된 기법으로 참여와 기업 간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는 공급사슬 관리의 중요성. 이거는 뭐 아주 반복되는 문장이죠. 협업 강조, 전략적 협조 이런 것들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장 틀린 거 없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물류관리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이고 3번부터 보시면 자, 물류비용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 저 비용은 수익과 비용으로 따지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적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죠. 물류활동을 효율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나머지 뭐가 틀렸나 볼까요? 자, 상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물류관리는 제품의 이동이나 보관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켜 이 부분이 틀렸죠. 유통기능을 완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냥 보면 대충 보면 뭐 어색한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겁니다. 자, 수요가 이동이나 보관 이 자체로서 어떤 효용을 창출하나요? 우리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 물건 태워가지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떤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죠. 부수적인 수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거죠. 수요 유발이 아니라. 물론 어떤 물류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공급을 하면 상거래의 증진, 상거래를 유발시킬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이동이나 보관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형태 효용은 생산, 시간과 장소 효용은 마케팅, 그리고 소유 효용은 물류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뭐 전체적인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통 쪽에서 형태라는 것은 항상 생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많이 형태라는 표현 등장할 텐데 생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류 관리 입장에서 형태라는 단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자, 유통 관리는 형태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을 창출하며 자, 형태 효용은 생산. 그렇죠? 여기까지 맞고. 자, 시간과 장소 효용은 물류 관리. 장소 효용은 보통 물류 중에서 어떤 기능으로 해요? 운송을 통해서 효용을 창출하고 시간은 보통 뭘로 창출을 해요? 보관 기능으로 창출을 하죠. 어찌됐건 물류 관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자, 소유 효용은 마케팅 4P 중에서 특히 유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결국 두 개를 바꿨죠. 지금 선지에서는.
두 개를 바꿨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다. 얘가 이제 물류관리 쪽이랑 관련이 있다. 자, 3번은 맞는 선지고요. 자, 4번 물류 발전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교통체증 증가로 이어져 생활 환경이 악화된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류 관리를 하면 항상 좋은 쪽으로 선지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물류 관리에 악담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5번은 우리가 큰 물류 관리의 틀을 알고 있으면 그냥 물류 관리사의 시험의 취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기능별 시스템, 뭐 개별적, 단독적 이런 것들은 다 틀렸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스템화, 부분 최적화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거지 이걸 반대로 서술을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공급자 관계관리 SRM. 그래서 공급자 관계관리라는 한글 표현 영어 약자, 영어 풀, 네임 전부 다 외워주시고요. 전략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참조 내용 한번 보시면 굳이 이제 책에 옮겨 두실 필요나 별도로 출력해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배경하에 SRM이 들어왔다는 것 정도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참조 자료예요. 자, 기존의 SCM 공급사수 관리나 프로큐어먼트 시스템 조달이죠. 조달 시스템은 자동화를 통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라는 것에 그렇게 엄청나게 초점을 두고 있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점점 다양화되니까 SCM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건데, 이제 구매 쪽에서도 더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그래서 구매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도입 필요하고, 제품 수명 주기도 점점 좀 단축하고 있죠. 물류관리사 시험,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정보 공유 필요성, 즉 정보의 어떤 가시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이러한 요구 하에서 SRM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전략적 원자재 소싱, 그래서 단순 내부 프로세스 개선, 요게는 이제 구매 프로세스 개선 정도에만 초점이 있다면 이제 SRM을 도입함으로써 전략적 원자재 소싱, 조금 더 적극적인 구매 방법이라는 거죠. 및 공급업체 관리를 통해 기업 간 협업 추구라고 해서 SCM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SRM은 즉 전략 구매 그리고 전략 조달을 위한 특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공급자 관계관리, 구매관리 시스템, 뭐 다양한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등장했고, SRM에서 좀 중요한 거는 특정 소싱 그룹의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 지표가 중요해진다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 내용이. 하지만 앞에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들고 온 거니까 대충 요 정도만 있는 SCM에서 조금 전략적인 구매를 위해서 SRM이 도입됐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요? 공급자 관계관리 전략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SRM 솔루션 도입 기업과 공급자 간 거래 프로세스의 자동화에 기여한다. 틀린 문장은 없죠. 2번 SRM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서 공급자와 사용 기업의 정보 및 프로세스 흐름의 가시화, 즉 정보의 가시화, 정보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SRM이 들어온 거죠. 3번 SRM 솔루션은 내부 사용자와 외부 파트너를 위해서 다수의 부서와 프로세스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자, 4번 SRM 솔루션의 운영을 통해서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통합되어 모든 공급자들과 장기적인 협업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문맥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대기업은 하나의 물품을 만들 때 주요 이제 공급 업체들이 있겠죠. 자신한테 대기업한테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납품기업들. 10개 내지 20개, 30개 정도가 주요 이제 하청이고, 그 외에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어떤 공급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SRM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예전 SRM 들어오기 전에는 주요 이제 공급 기업들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공급자 관계 관리를 통해서 어떤 솔루션이나 시스템화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10개, 20개 주요 기업 외에도, 주요 하청 기업 외에도 더 많은 기업을 좀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향은 해야 되겠죠. 프로세서가 통합되어 모든 공급자들과 장기적인 협업 관계가 형성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향한다라고 표현하면은 맞을 수도 있는 문장인데, 그냥 이미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제 해버렸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미 대기업들은 수천 개 업체들과 하고 있는데 모든 기업들, 아주 작은 구멍가게처럼 영세한 기업들과까지 SRM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은 맞아요. 다만 모든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다고 제일
옳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SRM 전략 실행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대안을 신속히 제공하게 되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SRM의 특징 제가 노란색으로 이미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을 할 때도 밑줄 쫙 쳐놓으시고 이 부분은 좀 외워주셔야 되겠다 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는 다른 선지에서 이제 고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에다가 요 선지에서 가져갈 만한 부분들을 다 노란색으로 쳐왔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